네,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1학년 수학 온라인 클래스 원격 수업으로 따지면 두 번째 주차고요. 이번 주만 따지면 1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인수분해 약간 초반까지 수업 진도를 나가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똑같이 노트 정리합시다. 노트 피시고요. 시작할게요. 다항식. 이것도 그대로 써주세요. 3월 22일부터 26일 1학년 수학 1차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항식 이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지금 03 인수분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네. 등교 수업 때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해볼게요. 인수분해 공식 마지막으로 좀 외우고 끝냈었죠? 인수분해 공식. 중학교 때 했던 거 빼고요. 고등학교 때 했던 것만 좀 체크해보면 첫 번째 이런 거 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얼마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곱셈 공식의 반대였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뿔마 3a 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3ab의 제곱 뿔마 b 세제곱은 a 뿔마 b 세제곱 됐었던 거. 사실 중요한 건 요 세 번째라 그랬어요. 요거가 자주 쓰이니까 세 번째 꼭 외우라 그랬죠. a 세제곱 뿔마 b 세제곱 어떻게 됐었죠? a 뿔마 b a 제곱 마뿔 ab 플러스 b 제곱. 사진기억법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꼭 요거 이제 이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나왔던 게 뭐 이런 공식도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하면 x 뿔마 1 x 제곱 마뿔 x 플러스 1 요거 공식도 많이 쓰인다라는 거. 복소수 단어는 뭐 이번 주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또 이제 자주 보게 될 공식이니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9페이지 문제 1번까지 우리가 풀었고요. 29페이지 문제 1번까지 풀었고 오늘은 가로 3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인수분해 공식은 다 배웠어요. 인수분해 공식은 이게 다예요. 고등학교 때 배울 건 곱셈 공식의 반대.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수분해 문제를 다 풀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어떤 형태의 인수분해 문제가 나오든 아무튼 이걸 기본식으로 전제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수 있게 유형을 익히는 거예요. 유형. 이런 종류의 인수분해를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형태, 복잡한 식의 형태의 인수분해들을 좀 배워볼 건데 기본적으로 배울 유형은 한 4가지인데요. 3개로 묶어서 3가지 유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공통부분을 치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문제풀이 방식이죠. 꼭 인수분해에서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자연스럽게 치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더하기 1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수분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죠? 플러스 10이 있잖아요. 인수분해는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 형태로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더하기 있잖아요. 여기 없으면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로 끝났겠지만 지금은 플러스 10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인수분해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얘를 다 풀어야 돼요. 근데 그냥 풀자니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제곱 하면 몇 차 돼요? 4차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수가 높아지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할 방법이 뭐 있을까 해서 봤던 게 공통부분을 치환해라. 공통부분 보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이 식을 똑같이 생겼으니까 한 덩어리로 좀 바꿔보자 라는 얘기죠. 보통 식을 치환할 때는 대문자를 써줍니다.
뭐 대문자 a, b 쓰기도 하고요. 뭐 x, y 쓰기도 하는데 나는 이 식을 x라는 대문자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x 플러스 7 플러스 10. 식이 훨씬 간단해지죠.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개하면 x제곱 7x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 우리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5. 두 개를 곱해서 10이 되는 거, 두 개를 더해서 7이 되는 거 찾으면 이렇게 되죠.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형태였잖아요. 이게 x, 라지 x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준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치환을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하고 또 여기도 다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더 안 되면 끝난 거고 더 되면 한 번 더 해야죠.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이 정도 이제 보여야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얘도 곱해서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니까요. 이 뒤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하는 인수분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문제를 유형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좀 같이 한 번에 쭉 볼게요. 두 번째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무슨 말이냐?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할게요. 예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제곱 네,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형태의 이제 인수분해가 있어요. 무슨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안 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은근히 유형으로 조금씩 나와요.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유형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한 문자. 우리 내림차순 배웠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기억 안 나나요? 차수가 높은 것부터 쭉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문자가 어떤 건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문자가 무려 3개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내가 그냥 우선 이거를 문자로 체크를 하겠다라는 상태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거나 별로 상관없는데 얘는 그냥 한번 A로 정리를 해볼게요. A라는 문자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내림차순 A제곱. 그 다음에 몇 차 써야 돼요? 1차 써야 되니까 묶어줄게요. B 플러스 CX A 플러스 BC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를 그냥 X라는 문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 뭐죠? B하고 C의 곱, B하고 C의 합. 보입니까? 보이나요? 사실 이렇게 만드는 일반적인 형태로 문자가 그 식의 형태가 바뀌게 되죠. 이게 하나의 유형이에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뭔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보면 뭔가 우리가 아는 형태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인수분해 공식 형태로 좀 바뀌게 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인수분해를 외워라 이게 아니고 이런 인수분해 방식을 외워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유형이 있으니 이런 유형 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아는 형태가 튀어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쌤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B하고 C가 있는 거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C를 곱하기의 형태로 얘도 그래서 두 개의 다항식의 곱하기 형태로 바꿔준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걸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고 3번 유형도 설명할게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번에는 x제곱은 x로 치환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엮어서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시를 또 얘도 하나 들어서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간단해요. x제곱은 x로 바꾸는 건데 이거를 흔히 복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2차식. 뭐 몰라도 괜찮아요. 얘도 그냥 치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편해요. x제곱을 x로 치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지 x의 제곱인 거죠. 얘는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수분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거 x제곱 플러스 3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또 인수분해 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얘까지 인수분해 얘는 안 되니까 놔두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는 게 첫 번째 x제곱은 x를 치환하는 복 2차식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아까 했던 치환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복 2차식이라는 용어 하나 좀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요게 조금 이제 좀 어려워요. 중요하다기보단 좀 어려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오는 유형인데 사실 2학년 넘어가서 뭐 수능 때까지는 뭐 흔히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한번 다뤄보고 또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째로 바꾸자니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거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라요. 그죠?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정규 교육 과정 내에 있는 공식만 나옵니다. 모른다고 해서 내가 못 배운 공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거는 내가 아직 안 배워서 못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배운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설명 들으면 다 알아요. 하지만 그냥 이런 유형을 우리가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주까지 요거를 바꿔내는 작업을 내가 아직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어찌됐든 너희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다 이해하시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그 교과서가 아는 내용까지 내려오는 내가 아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그 스킬을 내가 아직 모르니까 못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범위까지 내가 들어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게 좋아요. 얘는 어떤 유형이냐면 이렇게 만드는 유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어떤 큰 덩어리의 제곱 빼기 큰 덩어리의 제곱 이렇게 한번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요거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흔히들 쌤이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건 이제 절반의 제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들어봤나요? 절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반의 제곱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요 개수 가운데 항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만들어서 요 1이 되게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x 제곱 플러스 얼마 x 뭐 그냥 예를 들어 4x 플러스 얼마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 되죠? 4의 절반의 제곱 얼마? 4가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뭐 얘가 뭐 9라고 9는 좀 그렇고 10이라고 합시다. 10이면 절반의 제곱 얼마? 25가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기억나나요? 이런 것처럼 저거를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 줄 거면요? 반대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얼마 x 더하기 뭐 4예요. 얘의 절반의 4는 방금 했으니까 9라고 합시다. 얘의 절반의 제곱을 해서 9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하면 되죠?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3이죠. 그게 얘의 절반이니까 얘는 얼마 하면 돼요? 6이면 되죠. 이해돼요? 한 번 더. 얘가 이번에는 16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절반의 제곱을 해서 1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의 제곱이 돼야 되죠? 4의 제곱이 돼야 되고 4가 절반이니까 얘는 얼마 하면 돼요? 8이면 되죠. 따라오나요? 한 번 더 할까요? 얘가 25가 되고 싶어요. 절반의 제곱해서 25가 되려면 얼마 하면 되죠? 5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10이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x 4제곱하고요. 더하기 1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적당히 만들어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그럼 얼마 하면 되죠? 2x 제곱이면 되죠. 이해되나요? 근데 항상 맘대로 막 더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뀐 거 뭐예요? 여기서 x제곱이 2x제곱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랑 같지는 않잖아요. 같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했으면
빼주면 돼요. 얼마를? x 제곱을.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이번 유형은. 잘 녹음이 되고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완전 제곱식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x 제곱.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 덩어리의 제곱 빼기 한 덩어리의 제곱 뭐죠?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치환이라는 개념하고 합차를 동시에 쓰는 뭐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합차로 풀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플러스 1 요거 빼기 x x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조금 보기 편하게 하면 이렇게 되죠.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되는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해됩니까? 할만한가요? 조금 어렵죠? 근데 저 마지막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올 수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꼭 다른 것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흔한 형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기억하는데 요거는 이 유형 자체를 익히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따로 챙겨 두시라는 거 하면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29페이지 문제 2번. 지금 예제 문제는 다 풀었거든요. 29페이지 문제 2번 하고요. 29페이지 문제 3번 두 개를 지금 바로 한번 노트에 풀어보세요. 쓸 동안 한번 노트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노트에 잠깐 시간을 가지고. 잠깐 멈춰놓고 풀고 다 푼 친구들은 다시 재생 버튼 누릅시다. 잠깐 멈춰놓고 풀고 오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지 이제 실력이 늘죠. 그냥 쳐다보고 있기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만 봅시다. 보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형태를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라? 치환을 해라. 치환을 해서 풀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해보면 얘 치환하면 라지 x 플러스 4 치환하면 라지 x 플러스 6 마이너스 24 이렇게 됩니다. 전개 정리 x제곱 10x 플러스 24 마이너스 24네요. 없어지네요. 좀 편한 문제군요. 그러면 x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0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치환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안 되네요. 얘만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인수분해를 할 것도 없죠. x 하나만 빼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3번에 1번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복 2차식입니다. x제곱을 x로 치환해라. x제곱을. 그래서 치환하면 어떻게 돼요? 라지 x제곱 마이너스 5 라지 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쉽죠? 사실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라지 x 마이너스 1 다시 치환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1 둘 다 합차가 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화면이 저기까지 잘 찍히죠? 마지막 얘는 방금 무슨 문제? 라지 a 제곱 빼기 라지 b 제곱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제곱 빼기 큰 덩어리의 제곱으로 만드는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1을 보고 뭘 제곱해서 절반에 제곱하면 얘가 되게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죠. 2. 근데 여기 잘 생각해야 되는 건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죠. 그 중에 뭘로 할까 이런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해보면 x 4제곱 플러스 1에 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갈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봅시다. 마이너스 2x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면 요 뒤에 뭐 붙어야 되죠? 마이너스 9x 제곱 이렇게 붙어야겠죠. 맞나요?
그래서 해보면 요거 정리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3x의 제곱 이렇게 되죠. 큰 덩어리의 제곱 빼기 큰 덩어리의 제곱 합쳐 쓸 수 있죠. 그러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네요. 또 정치네. 더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또 지우고 또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30페이지로 갈게요. 30페이지. 방금 이제 인수분해 유형을 한 3가지 정도 해봤고요. 이제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4.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얘기하지만 인수분해 공식은 아까 했던 그 8가지로 충분하고요. 곱셈 공식은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했던 10가지로 충분하고요. 지금 그 안에서 모든 설명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겁니다. 고차식이 뭘까요?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 엄청 자세히 배웠죠.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별의별 걸 다 해요. 인수분해도 하고요. 근해 공식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심지어 막 x제곱 앞에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인수분해 하기도 하고요. 해를 구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해요. 2차 방정식. 나중에 막 그래프도 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3차로 딱 넘어가는 순간 좀 어려워요. 그죠? 3차에 대한 인수분해식은 몇 개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3차 이상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고차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2차식까지는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3차 이상부터는 그냥 고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고차식을 분해하는 방법은 좀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지난번에 배웠던 조립제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게. 우선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수정리라는 걸 써야 돼요. 인수정리. 인수정리가 근데 뭐였죠?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기억납니까? x-알파로 나눴을 때 f에다가 f 아니죠. p였죠. p라는 함수에다가 다항식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근데 p에다가 p 알파를 넣었더니 얼마가 나오면 0이 나오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리고 그때 이 x-알파를 px의 인수라고 한다라는 게 인수정리였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0을 만들어주는 거. 0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곱하기 형태로만 딱 만드는 거. 그 곱하기 형태로만 만드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인수분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를 좀 써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쓸 때 보통 숫자는 어떤 거 놓으면 좋다고요? 0, 1, 2, 3, 4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0으로 인수분해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보통 x에다가 작은 숫자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뿔마 1, 뿔마 2, 뿔마 3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뿔마 2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보통 1, 2, 3 내에서 끝나기는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조립제법을 실시합니다. 조립제법. 뭐라 해봤자 예시를 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니까 한번 해보면요. 이제 fx라는 식을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인수분해 되나요? 뭣도 모르고 6,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입니다. 제곱차가 지금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인수정리를 이용하고 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쓰려면 먼저 1, 2, 3, 4 넣어본다고요. 한번 1을 넣어볼까요? 1. 또 정치네. 들리죠? 1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F1은 1 빼기 7 더하기 6 하니까 얼마죠? 0. 0 됐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는 x-1을 인수로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없이 딱 목만 해갖고 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인수분해.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는데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몫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몫을 뭐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돼요? 1, 0, 마 7, 6, 1 하면 되잖아요. 내리면 1 곱하면 1 더 내리면 1 곱하면 1 내리면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 해서 0 나와야죠. 여기 0 안 나오면 잘못 푼 거예요. 왜? 지금 인수정리하고 있어요. 인수정리라는 건 나머지가 얼마인 거? 0인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0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계산 실수한 거죠. 내가 인수를 잘못 뽑았거나 아니면 여기 중간에 계산 실수했거나 그리고 조립제법은 기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익혀 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요거가 몫이 되는 거죠. 몫이 얼마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6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거 인수분해 또 그럼 마지막으로 되나요? 되네요. 여기다 답 쓸까요? x-1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2에 x 플러스 3까지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는 거죠. 3차식이니까 3개짜리. 이해됩니까? 이게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지금 뭐 했냐면 3차잖아요. 하나를 찾았어요. 하나를 찾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나와요? 2차가 나오죠. 그죠? 근데 2차가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를 그냥 공식처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냥 나머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식이 애초에 4차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봤자 몇 차예요? 3차네? 그럼 안 되네?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수정리를 2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했어요? 밑에 나온 걸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1차, 1차, 2차가 나오겠죠. 2차가 나왔으니까 인수분해를 하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바로 판단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고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입니다.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30페이지 문제, 예제 4번. 페이지 30페이지, 예제 4번. 고차식 인수분해 하라는데 이번에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 하라는 문제네요. 해봅시다. 몇 차식? 3차식. 3차식이면 인수정리. 고차식이니까 인수정리 쓴다. 인수정리는 보통 얼마를 넣으면 좋다? 1, 2, 3 이런 거 넣으면 좋다. 한번 해봅시다. 1부터 넣어볼까요? 1 넣으면 얼마죠? 2 빼기 1 플러스 5 빼기 6인가요? 7, 7이니까 0 맞네요. 쉽게 뽑아놨네요. 그죠? 그러면 해보면 이게 조립제법 2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6 하고 1 집어넣으면 내리면 2, 곱하면 2,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면 6, 곱하면 6, 나머지 0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x-1에 얘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더 인수분해 되나요? 여기서 더 안 되죠. 그래서 끝. 이렇게 하는 게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좀 알겠습니까? 거기 문제 있네요. 30페이지 문제 4번. 2개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트에 풀어봅시다. 또 얘기하지만 쌤 풀기 전에 안 풀렸으면 좀 멈춰놓고 시간 가지고 푸시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강의실에 시계가 없어서 몇 분 수업인지 자꾸 왔다 갔다 확인하고 있는데 한 25분쯤 된 것 같네요. 해봅시다. 덜한 친구들은 멈춰놓고 하고 오세요. 제발. 봅시다. 몇 차식? 3차식. 인수정리 합시다. 숫자 아무거나. 제일 쉬운 건 1.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2 빼기 7 더하기 4는 0. 맞네요. 4, 6, 7에 빼기 7이니까 숫자가 다 쉽네요. 그러면 또 조립제법 1, 2, 마7, 4. 1 집어넣으면 1, 3, 마사, 0. 0 맞죠? 그래서 x-1에 요거 쭉 쓰면 x제곱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요거까지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x-1에 x 플러스 4에 x-1인가요? 맞죠? 근데 x- 두 개네요. 그럼 제곱 이렇게 다시 씁시다. x-1의 제곱 x 플러스 4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 맞죠? 혼자 하니까 자꾸 불안하네. 네, 마지막 요거 몇 차? 이번에는 4차입니다. 4차. 어떻게 하라고요? 4차인데 도저히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고 3차면 인수정리 1번, 4차면 인수정리 2번. 그럼
그러면 하나짜리에 2차가 나올 테니 2차 인수분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합시다. 숫자 뭐부터? 1부터 넣어보는 거죠.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빼기 3 빼기 11 빼기 6은 딱 봐도 0이 아니네요. 이거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 없어요.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3, 3이고 마이너스가 누가 봐도 크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1 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근데? 마이너스 1합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1 빼기 3 빼기 3 6이야 더하기 11 빼기 6 이렇게 되나요? 얘는 될 것 같기도 하고 빼기가 마이너스 10이네요. 더하기가 플러스 10이네요. 그래서 0 맞네요. 그럼 얘는 조립제법 쓸 수 있죠. 해봅시다. 1, 3, 마3,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1, 마이너스 1, 2 빨리 해도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6, 6, 0 이렇게 됐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한 차수 떨쳤어요. 근데 여기서 얘도 한번 찾아줘야 돼요. 얘도. 근데요, 지금 이 식을 쓰고, 그러니까 뭐 한번 써볼게요. x 플러스 1,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쓰고 얘의 인수를 다시 찾아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또 찾아줘도 돼요. 이해됩니까? 어차피 얘의 인수가 얘의 인수일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뽑아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여기 안에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두 개를 뽑고 인수정리를 연속으로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놓고 난 그거 너무 계산 커서 싫다 그러면 해놓고 여기서 또 찾으셔도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이번에는 뭐 어떤 거 2 한번 넣어볼까요? 2? 1 마이너스 였으니까 2. 사실 1은 안 되니까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1은 한 번 더 넣어봐도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2를 한번 넣어봅시다. 2 넣으면 얼마죠? 8 플러스 4, 2,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하니까 16, 16 맞네요. 됐죠? 0 여기까지 나오나? 조금 좁은 것 같긴 한데 이 밑에다 써볼게요. 이 밑에다 그러면 요거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에서 2를 집어넣으면 1, 2, 4, 8, 3, 6, 0 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또 공간이 좀 좁네. 나오겠죠? 얘가 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x 플러스 1 요거 방금 2로 뽑은 거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능력을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죄송. 지금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딱 나오는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얘까지 인수분해하면 끝나죠.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인가요? 플러스 1이 또 두 개네요. 그러니까 답은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4차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인수정리를 2번 쓰시면 된다. 조립제법을 2번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중단원 마무리가 또 나왔군요. 하필이면 자꾸 타이밍이 걸리네.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주에 나오면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 둘 다 발표시킬게요. 근데 우선 범위가 걸렸으니까 숙제로 합시다. 숙제로. 이번 주 강의 지금 1차시 시작하고 있는데 4차시까지 똑같이 수업 진행할 거고 그 4차시 안에 중단원 마무리, 대단원 마무리가 숙제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검사는 이제 최대한 초반에 이제 문제 풀이한 다음에 그거 하고 노트 검사하는 쪽으로 한번 할게요. 근데 노트 검사가 자꾸 이렇게 초반에 안 하면 안 한 친구들 쌤이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자꾸 좀 빨리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집에서 좀 미리미리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노트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벌써 1단원이 끝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2단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을 때 중단원, 대단원 문제풀이하고 다음 시간 온라인 때는 2단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